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머슴님의 노하우는 뒤에서 듣고 있다는 기본 자질. 첫 번째, 이런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손님에 대한 어떤 배려심. 역시 인성이 중요하네. 네, 자기 위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손님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네.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목적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내비로 어떻게 가드릴까요? 아니면 아시는 길, 빠른 길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예. 되게 센스 있으시다. 선택의 기회를 주는 오.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싸움도 안 일어나고요. 빌미를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술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면 어떡해요? 대충 가요 막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내비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서울 시내, 서울 경기 아무리 뭐 길을 안다고 그래도 저는 다 몰라요. 네. 그래서 요즘에 내비가 얼마나 좋아요. 티맵이 진리라니까요. 근데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두 번째는 이제 손님하고 대화할 때 센스 있는 유머 감각. 손님이 뭐 이렇게 칠 때 그럼요 이런 거죠. 리액션. 예, 그렇죠. 야, 어쩔 때 택시 타면은 예. 아저씨가 막 너무 말이 잘 통해갖고 예. 나 내려야 되는데 막 계속 말하시는 거야. 그래요. 끊을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게 손님한테 제대로 하는 서비스예요. 그런 이제 유머 감각이 좀 있어야겠네. 그렇죠. 대답도 안 하고 막 뚱하게 가면은 네. 손님도 막 뻘쭘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손님이 원하는 니즈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 손님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그런 기본 센스. 기분이 좋아서 타시는 분. 우리가 술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기분 좋아서 먹는 사람. 또 기분이 안 좋아서 최악이어서 술 먹는 사람.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사람.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태우는데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기분 좋아서 타신 분들은요. 자기가 많이 떠들어요. 맞아.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기분이 안 좋아서 타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성격적으로 말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같이 말이 없이 조용히 그냥 가야 돼요. 괜히 말 걸었다가 봉변당합니다. 눈치가 빨라야 되겠다. 그렇죠. 딱 벌써 이제 손님이 신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맞장구 쳐주면 되는데 예. 얼굴이 완전히 뭐 심각한 분인데 괜히 유머 친다고 했다가 예. 그럼요. 싸움 날 수도 있네요. 그럼요. 그때는 조심히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유머보다는 그분의 어떤 그 뭔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니즈를 만족시켜줘야 되네. 그렇죠. 그 사람이 괴로운데 예를 들어 한 잔 더 먹고 싶어. 그런 걸 뭔가 좀 찾는 것 같아. 또 아니면 뭐 좋은 데를 찾는 것 같아.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그냥 정확하게 간파를 하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공이 있어야 돼요. 이 대리 기사도요. 쉽지가 않네요. 예,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또 뭐 자질이 뭐 필요해요? 손님이 원하는 것들을 전부 그냥 수용할 듯한 그런 어떤 뭔가 신뢰감 있잖아요. 당신이 얘기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또 함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얘기는 무덤까지 갖고 가겠습니다. 이런 신뢰감 있잖아요.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와. 그거를 그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제 손님을 모시면 기본 서울 경기에 보통 한 뭐 20분 3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 2, 30분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3만 원짜리 뭐 4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친해졌어. 급속도로. 가다가 예를 들어 어떻게 실수해서 딴 길로 내비게이션 요즘에 정확하지만 또 어쩔 때는 딴 길로 이렇게 좀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럴 때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서로 얘기 한마디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야씨 뭐예요? 12조로 나온다고요. 자기가 가던 길이 있는데 그렇죠.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니까. 사람 뭐 갖고 노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친해지면 이해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장점이 정이 있잖아. 그렇죠. 이 좀 뭔가 친해지면 그냥 가볍게 이해도 해줄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친해져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인내심이죠. 진짜 대리 일을 하면서 이 손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왜 인내심이 또 필요하냐면 콜이 가장 많이 뜰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골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새벽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아침까지 갑니다. 보통 7, 8시까지.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러니까 또 많이 찍어요. 제가 최고 많이 찍을 때는 뭐 600 이상 찍었으니까요, 한 달에. 전업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침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콜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음 콜을 잡기 위해서 추운 데 있을 수도 있고 더운 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참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그럴 때는 혼자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간섭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포기하기보다는 꾸준히 많은 분들이 건물 옆에서 밑에서 콜 잡기 위해서 뭐 서성이고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인내 있는 분들이에요. 존경해야 됩니다. 고객도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인내해야 되는데 예. 혼자만의 시간도 인내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리 일을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마음 먹어야 되는 부분이 기본 자세가 있어요. 이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면은요 가장 팁이 잘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팁 잘 받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걸 딱 들어보시고 기다 아니다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손님이 타갖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요 칭찬하는 거예요. 어우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수까지 치는 거죠. 야, 사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야,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칭찬하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사연을 얘기를 듣다 보면은 와, 사장님 진짜 존경스럽네요. 야,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야, 진짜 멋진 인생 사셨네요. 야, 아니면 또 역경 그걸 그렇게 극복하셨군요. 옆에서 그냥 맞장구를 쉽게 해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말로 얘기를 해요. 저는 추임새 아시죠? 추임새 알죠? 리액션인데 특히 자제분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아들이 뭐 어떤데 그럴 때는 그냥 침이 마르도록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의 100%팀 나옵니다. 네. 빳빳한 파란 걸로. 그럼 모든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서 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어딜 찾아가야 돼요? 처음에는요, 만약에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보면은 대리 그 사무실들이 전화번호들이 많아요. 네네. 예, 그렇게 자기 주변에서 가까운 데를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광고에서 좀 메이저급 큰 회사. 저는 솔직히 뭐 제일 큰 회사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데. 예. 아 거기 계신 거예요? 예. 저는 제일 큰 데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거긴 또 좋더라고요. 크니까 아무래도 혜택이 많겠죠. 예, 진짜로 기사들을 배려해주는 어떤 그 마음이 느껴요. 분이 사장이에요.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그거까지는 내막은 좀 지분은 좀 갖고 있겠죠. 예. 이름은 걸어놓고. 그렇죠. 예. 그리고 큰 회사들은요 보험료 자체가 좀 싸요. 이제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따로? 큰 회사는 처음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보험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도 그날 하루에 3,000원씩, 저 같은 경우 3,200원씩 빠져나가거든요. 네. 나이 50인데 연령에 따라 좀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작은 대리 회사들은요 보통 12만 원에서 뭐 많게는 15만 원씩 받아요. 좀 싸게 받는 데는 한 돈 10만 원 받고 거기에 이제 관리비까지 포함을 하고요. 또 거기에 프로그램비라고 해서 네. 대리 프로그램 회사가 로지라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도 있잖아요. 카카오도 있고 콜마나 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이렇게. 네. 예. 그럼 하나 깔 때마다 돈 내야 되네. 15,000씩. 카카오만 하겠다. 로지만 하겠다. 이럴 예. 수도 있는데 여러 개 잡다 보니까 여러 개를 써야 되겠네. 예, 보통 뭐 하나에 15,000원씩 뭐 로지 같은 경우도요. 로지 회사 자체에 프로그램이 A, B, C로 3개나 돼요. 프로그램이. 꽤 많네. 그럼 1577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고. 실에서도 역시 로지에다가 올리는 거고요. 그 로지라는 데가 돈 많이 벌겠다.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프로그램 15,000원씩. 와. 자, 10만 명이면 계산 따라락 해보세요. 그러네. 10만 명, 한 15억인가 그럴걸요, 아마? 대박이네. 한 달에. 대박이네. 예. 근데 서울 경기에 대리기사가 10만 명 이상 됩니다. 플랫폼 회사가 돈 벌게 돼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얘기지만, 플랫폼에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는 유망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겠네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작던 크던 회사에 찾아가서 예. 비용 낼 거 내고 예. 프로그램 깔면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되네요. 근데 이제 작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큰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체 교육을 조금은 시켜요. 아, 교육은 있고요. 예.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인포메이션을 좀 해줘요. 근데 이제 작은 회사에서는 1대1 인포메이션을 하고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체계적인 어떤 강의를 해주죠. 예. A부터 Z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FM대로 한다 그러면 큰 회사에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뭐 그래서 이런 얘기 한다고 뭐 10원 하나 받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그리고 한 예로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작은 회사에서는 면책금이라고 해서 30만 원을 받아요. 기사분한테. 네. 그래서 많은 기사분들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자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있는 회사는 50% 절반을 회사에서 내줍니다. 면책금에. 그렇죠. 결론은 그냥 큰 데 가는 게 낫겠네.
그렇죠. 카카오도 솔직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카카오는요,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15,000원 프로그램비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 무조건 부르면 카카오만 불러. 예, 그러니까 보험료도 안 받아요. 너무 거기서. 편해. 예. 그러니까 기사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죠.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근데 이 편하게 일한다는 표현보다는요. 자, 대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거의다가 투잡 아니면 저처럼 뭔가 하다가 한때 잠깐 자빠진 사람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 넘어졌으니까 일어서야죠, 당연히. 그래서 일어서야겠다라고 강하게 마음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작할 때 돈이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상 들어요. 작은 회사에서. 네. 근데 큰 회사에서는 거의 돈이 10원 하나 안 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본인이 그래도 나는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조그만 데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그건 또 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데는. 네. 동네에서 저기 프랜카드 걸어놓고 예, 그렇죠. 뭐 천막 같은 예. 거 쳐놓고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쉬엄쉬엄 하실 분들은 하는 거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한 분들은 큰 데로 가면 되겠네. 그렇죠.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작을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지리를 많이 몰라서 좀 두렵다. 근데 저도 솔직히 뭐 지금 서울 경기 아무리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저도 어디 뭐 집 동네 아파트 찾으라면 못 찾습니다. 결국은 내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비가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전에 한번 제 방송에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지방에 가는데 아는 형님이 자기만 쫓아오래요. 네. 내가 놓쳤어. 예. 난 티맵 보고 갔거든요. 예. 내가 먼저 도착했는데 안 와. 자기 잘난 척하고 가다가 더 늦게 온 거야. 근데 내가 또 뭐라 할 수도 없잖아. 형님이니까. 예. 내비가 1등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비 믿고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뭔가 도전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저녁 때 한 3-4시간 정도 해서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적게는 한 150 안짝 3-4시간 해서 많게는 200 이상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출근해야 되려면 잠도 못 자잖아. 아니 3-4시간 솔직히 퇴근해서 자 7시에 퇴근했다고 쳐요. 집에 와서 저녁 먹습니다. 8시. 그리고 8시에 조금 쉬어요. 그냥 집에서 바쁠 때가 이제 9시 이후에 한 10시 정도. 그 10시부터 1시까지만 하고 자 자기 집 방향에 콜을 잡는 겁니다. 그럼 되네. 그때 콜이 많을 때니까 예. 자기가 강북 살아요. 강북 쪽을 콜 잡아요. 강북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면 가까운 거리 2-3km는 그냥 걸으면 되는 거고요. 네. 우리 젊었을 때 행군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현역 나오셨죠? 전 공군이라서 행군이 없어요, 저는. 아, 그래요? 저도 사실 방이 나왔고. 우리 방위는 취급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오. 저기 이 전투방이었기 때문에 행군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 나오신 분들이 전투방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에이, 저희가 이제. 우리 현역관이 많죠. 아, 그래요? 예. 해병대 나오신 줄 알았더니, 야, 외모로는 해병대잖아요. 예. 김은국 씨 후배인 줄 알았는데. 또 왜 그러세요, 또. 방위라니까. 그래서 하여간 걷는 걸 싫어하면 이 대리업은 힘들어요. 진짜 의지력이 강해야겠다. 그럼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기 집 주변에 오면 걸어오면 되고 조금 멀면 그 요즘에 엠버스 많아요. 새벽 뭐 3-4시까지고 뭐 24시간 거의 교통수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안 해서 못 하는 거지. 그렇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저 유튜브도요. 요즘 뭐 막 그러잖아. 늦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런 사람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무조건 하니까 5,000명 넘었잖아요. 한 달 만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제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얘기를 가끔씩 쓰거든요. 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노력을 하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결과는 우리 하늘이 주는 겁니다. 혹시 대리운전기사 협회도 따로 있어요? 협동조합이라고 있고요. 네. 저도 재작년에 잠깐 가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아직 뭉치지는 못했네. 이 대리 업계가 예. 기사들끼리 잘 뭉치지를 못해요. 그러겠어요. 왜냐면 택시 조합은 막 강력하잖아. 근데 이제 이분들은 자유롭다 보니까 뭐 남들이 예를 들어서 야 뭉치자 해도 한두 사람이 난 됐어 빠질래 이러면 다 빠지는 거예요. 야, 뭐 회비까지 내면서 뭐 모이냐? 그냥 예, 맞아요. 하루하루 그냥 하자. 구심점이 좀 없네요. 그렇죠. 애사심이라고 할까? 그런 게 없죠. 이 그러니까. 대리에는. 알겠습니다. 예. 일단 협회는 특별한 건 없는 거고. 예. 그럼 바쁜 시간대는 저녁 10시부터 오후 1시 한 서너 시간인데. 그렇죠. 예. 너무 궁금한 게 예. 저도 예전에 불러보면은 이분들이 손님 모셔다 드리고 어떻게 가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대중교통 없을 때 어떻게 그렇죠. 이동하세요? 예. 요즘에는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다녀요. 아, 킥보드 그럼 손님 차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트렁크. 그건 예. 완전 아이디어다. 그렇죠. 만약 손님이 남의 트렁크 여냐고 막 그럼 어떻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기사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죠. 그 싫으면 어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킥보드 말고도 요즘에는 바퀴로 돼갖고 막 이렇게 타고 네, 있어요. 예, 발만 얹으면 되는 거. 예, 예. 그거보다는 좀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니까. 그렇죠. 훨씬 낫죠. 그렇게 이제 킥보드로 이동하는 방법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혼자 걸어 다니는 게 대리 일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동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셔틀버스라는 게 있어요. 아, 셔틀. 예. 그거는 뭐냐면 봉고차 밤에 예. 다니다 보면 학원차를 이제 셔틀버스로 많이 쓰거든요. 아, 지입차 같은 거를. 그렇죠. 구리나 뭐 예를 들어 일산, 분당, 뭐 예? 인천, 뭐 서울 경기에 이렇게 지방 위성 도시를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어떤 기사들한테 개인당 3,000원씩 받고. 괜찮네요. 왜냐면 예. 뭐 택시 타면 몇만 원 나오는데 그렇죠. 틈새 시장이네요. 그렇죠. 기사들한테도 굉장히 없어서 안 될 어떤 존재지요. 괜찮네요. 예. 완전히 뭐 일산에서 새벽에 나오려고 그러면 막막한데 코스가 정해져 있을까요? 어디 가야지만 탄다 이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역 주변 쪽이 가장 많고요. 네. 모이는 곳이 이제 역 주변이에요. 네, 먹자골목 쪽이고 생각해 보세요. 저 구리나 예를 들어서 덕소나 이런 데서 3,000원에 강남까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싼 거죠. 그렇죠. 오. 예. 근데 이제 그 봉고차 안에는 막 10명, 10대명씩 꽉꽉 채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게 수익이 또 그분들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프리랜서인 거죠? 회사 소속이 아니라. 프리랜서이지만 그래도 회사 소속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코를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야 또 보험이 가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4대 보험 같은 건 안 해주지만 그래도 예. 회사에 소속은 돼야 이제. 자동차 보험이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대리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전에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길 가다가 야 대리 불러 막 네네. 친구끼리 얘기하는데 옆에 쓱 지나가던 사람이 대리 부르실 겁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험 안 드신 분들. 오.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분이 자체 현장콜이라고 해서 자기 회사로 이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잡았다? 어디서 어디까지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보험을 하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작은 비용으로 보험을 그분을 자체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일단은 프리랜서지만 소속 회사는 있어야 예,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후쿠 선장이라고 예. 팟캐스트 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도 자기 대리운전 번호가 있거든요. 번호만 갖고도 회사 운영이 돼요? 그런 분들 지금 정확히 제가 막 읽고 있는 건지 몰라도요. 각 개개인 대리기사분들이 자체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걔는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명함을 파요. 뭐 1577, 1588, 뭐 예. 1600 그래갖고 몇 번 그래서 자기 이름 대고 자기 상호 대고 명함을 이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분들도 역시 사장님이시긴 해요. 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운영 센터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여직원들 콜들 막 새벽에 막 빗발치지 전화 올 거 아닙니까? 예. 뭐 밤 10시, 11시 제일 바쁠 때. 그때 직원들이 아가씨들이 한 7, 8명 콜센터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급여며 다 운영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리해낸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PR을 해요. 자기 번호로. 그래서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 콜센터가 있어요. 아, 받아주는 회사가 그렇죠. 따로 있는 예, 거네. 예. 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비서 사무실. 그러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제 대행이네. 걔가 아마 8249인가 그래요, 뒷자리가. 예. 그럼 글로 걸어서 오면 대행하는 콜센터에서 받아주고 예. 거기 좀 띄워주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얼마 먹는 거네. 예.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리 수수료가 20%씩 돼요. 굉장히 많네요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해되는 건 뭐냐면요. 그 20%가 손님한테 10%씩 적립해 주죠. 그러네. 예. 뭐 5% 좀 많게 해 주는데 10%도 해 주고 적게는 5%도 해 주는데 손님한테 적립해 주죠. 콜센터에 뭐 예를 들어 뭐 몇 프로 나눠 주죠. 네. 그러고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 뭐 그 20% 갖고 놀아 먹게 하는 겁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보면 예, 되네요. 예. 수없이 막 많은 손님들을 보셨을 텐데 예. 야, 이분은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분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일산에서 네. 한번 모셨던 분인데요. 예. 콜이 떠갖고 갔는데 그 순댓국집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한잔 하시고. 예. 한 손에는 검은 봉지를 이렇게 딱 들고 직감에 이제 뭐 순댓국 포장에 나온 것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 나오면서 그냥 큰 소리로 가곡을 부르는데 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성악가 아니야?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야 이분은 참 흥이 많으신 분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우고선 막 오는데 뭐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2016년도 가을 11월 12월 정도였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한참 촛불.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모임에 갔다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민중가요를 또 딱 뭐 다 아시는 그 소라소라 푸른 소라 네네. 그걸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도 감동을 받아서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하셨네. 예. 또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냥 아주 막 그냥 저한테 그냥 이걸 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예.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한국 역사 얘기하고 뭐 제가 좋아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어떤 얘기들을 쫙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마음에 들어갖고 그 순댓국 있죠. 네. 원래 와이프 갖다 주려고 산 건 것 같아요. 아, 집에서 먹으려고? 예, 자기하고 이렇게 둘이 드실 거를 사장님 이거 2인분인데요. 이거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안 받게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 순간 놀래갖고 예, 당황스럽지만 또 안 받기도 그래갖고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갖고 있었죠 옆에. 그래서 도착했는데 이분이 대리비를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대리비가 없는 거예요. 반전이네 또. 예. 사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아파트 사시는데 아파트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도망가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대리기사들은 돈 띠킬 염려는 없어요. 차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차가 있으니까. 예, 담보로 차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가더니 좀 이따가 내려와요. 그러더니 저 수박만 하는 그 무슨 저금통을 하나 갖고 내려오더라고요. 저금통을? 예. 현금 15,000원이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와. 저금통을 딱 갖고 내려오더니 뚜껑을 이렇게 술챈 모션으로 툭툭 이렇게 열다가 그걸 딱 쏟은 거예요. 와. 야. 반전에 반전이네. 동전들이 그냥 그 현관 입구에 그냥 쫙 깔리는데 새벽에? 예 소리가 또 예, 장난 아니잖아요 동전이. 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그래갖고 어떡하죠 뭐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쉬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500원짜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이렇게 쭉 쉬었어요. 네. 15,000원을 딱 쉬고서 사장님 이거 15,000원 다 됐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나머지도 이거 다 가지세요 그냥. 또 반전이네. 와, 멋있는 분이다. 순댓국 일단 2인분 예. 줬고, 예. 저금통 갖고 와갖고, 진상인 줄 알았더니, 예. 쉬어보니까 15,000원 됐는데, 나머지 떨어진 거 다 가져가라는 거네? 총 얼마였어요? 구석구석 그냥 막 그냥 진땀을 흘리면서 다 주sun 거예요 그냥. 예? 한 10분 넘게 이리저리 막 끌어모으고 막. 근데 웃긴 거 알아요? 그 바닥에 이렇게 동전들 떨어졌죠? 끌어모으잖아요. 그거 한 번에 이렇게 잡힐 것 같죠? 안 잡혀요. 또 그래갖고 그걸 손가락 끝으로 하나씩 다 그래갖고 주머니에다 까뜩 넣고 주머니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앞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앞에. 네. 가서 그 직원한테 저 이거 대리기사인데요. 대리비로 받았는데 이거 좀 죄송한데 좀 바꿀 수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흔쾌히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동전 이렇게 쫙 걸어놓은 그 네모난 그 저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껴갖고 계산을 다 해보니까 66,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땡 잡았네. 그렇죠. 대리비가 15,000원이었으니 거기다가 순대 한 7,000원씩만 잡아도 14,000원. 그것만 딱 떨어지는 80,000원이에요. 예. 66,000 몇백 원이었었어요. 그때 제 네. 기억으로는. 그래서 8만원 돈에 대리비 수수료 15,000원에 대한 거 20% 3,000원 빼니까 77,000원이 남은 거죠. 결론은 62,000원 이익이네. 그렇죠. 저기 와. 15,000원짜리 갖다가 77,000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기억이 나겠다. 나는 예. 처음에 저금통 갖고 나왔다 그럴 때, 예. 또 최악의 진상 하나 나오는구나 했는데, 핵반전이네. 그분 자녀분들이 예. 가출했대요. 저금통 없어졌다고. 그 후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저금통에 그래도 난 10원짜리 많을 줄 알았는데 와. 10원짜리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저도 이제 500원짜리 막 동전 있으면 다 갖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예. 딸 저금통에 넣어주거든요. 예. 순댓국 그러면 저기 예. 형수님이랑 드신 거예요? 예, 둘이서 아침에 가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 맛있게 드셨네. 그럼요. 아유. 그분은 이제 좋은 손님이고. 예. 와, 그럼 이 인간은 진짜 다시는 보기 싫다 하는 그런 진상. 손님, 진상 손님이 예. 있다 그러면. 그런 손님들이 요즘에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옛날보다는 술을 많이 안 드시고요. 요즘 그래요. 예,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 막 부어라 그렇죠. 마셔라 했잖아요. 예, 예. 요즘 어디 가도 1, 예. 2차면 끝이야. 맞아요. 예. 그리고 깔끔하게 드시고 또 사람들이 매너가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의식이 깨어 있다 보니까 매너가 있게 하시고 그런데도 가끔 20명, 30명 중에 한두 명이 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진상들 특징이 뭐냐면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